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공식 입장을 좀 자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정리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선거이니까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견은 좀 전에 들어봤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 전 대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일단은 조금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장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오늘 오전에 비대위원장 지명이 되고 나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당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도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2년이 되었는데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이 SNS에 쓴 글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것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체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단절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 결정이 있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 홍준표 당 대표가 직권으로 강제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때 출당에 대한 그 징계 의결이 있었는데 출당 권유예요. 그럼 그걸 받으면은 당사자가 열흘 안에 출당 그 서면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출당 조치가 가능한데 그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죠. 지금도 작년 12월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4월에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두 번째 파면 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 심지어 국민의힘의 당원조차 등 돌린 비대위였던 겁니다. 이 후보 교체에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상식에 반하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체제 전쟁을 하는 이런 대선 국면이란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질서 누가 훼손시켰습니까? 대한민국이 평온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망상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을 내란 거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서 군을 국회로 보낸 거. 그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저 가장 끝단에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을 본인의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실상 아주 극소수의 지지층을에게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나를 지켜달라.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지금 근거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당에서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상 출당 조치하겠다는 암시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에 아주 강성 지지층 몇몇에게 소구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메시지 내십시오. 이런 대통령과 이번 대선에 함께 갈지 아니면 분리할지 아직도 지지부진한 메시지를 내는 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김문수 후보도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앞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오늘은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서 기자들 앞으로 이제 지나갔거든요. 법원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오늘이 세 번째 공판 기일이었었는데요. 두 번의 공판 기일은 지하 주차장 사용을 허락을 해줬었기 때문에 저렇게 포토라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법원에서 특혜라기보다는 안전상의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검찰과 달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촬영도 불허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쓰지만 촬영은 초반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여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향후에도 아마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조기 대선 과정이고, 그리고 어떠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과격함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는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 다른 피고인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장면에서 다른 네. 뭐 의견 있으실지요? 일단 월요일 날 예. 재판부들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동선과 그리고 이전부터 첫 준비기일부터 변호인이나 차량 통제 같은 거는 이미 법원에서 공지를 했었어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갑자기 왜 그러면 이 포토라인에 서게끔 했는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됐으니까 거기와 관련된 어떤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오늘 법정에 들어갈 때도 기자들이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걸 물었습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은 없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도 이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인력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를 팔을 잡고 끌어내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반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모레는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군 전 대령 등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앞선 4차례 공판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연속해서 비공개로 진행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청객과 기자들은 물론이고요, 변호인까지 내보내서 이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공개 재판으로 되면은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큰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군인들이 동원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들의 그 군인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다라든지 네. 그리고 부대의 위치나 동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네. 오히려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그냥 공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기밀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까지 특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재판부 판단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부대 위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출격 동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고 또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만을 살피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 뭐 위해가 되는 부분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를 네. 박탈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비공개라는 건요. 예. 모든 사람들을 다 법정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촬영, 생중계를 불허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헌법에 공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법부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그러면서 밀실 재판의 그 끝에 그 희생자들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그 정신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공개 재판하고 어느 누구도 법관이 제대로 재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요. 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 기밀 사항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되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의 그 당일에 어떻게 출동했고 어느 지시를 받았고 이 부분이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실관계들입니까? 헌재는 그렇다면 국가 기밀인 걸 몰라가지고 이걸 사실상 촬영하고 그 녹화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안보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나와서 선서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증언하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왜 이 법원에만 오면 국가 기밀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깡그리 무시가 되는 것인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